부득이하게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 방송을 켜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7분 시청 중이시네요. 빚은 내지 않고 거래량은 폭등. 야, 도대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왼손잡이님 반갑습니다. 이 수치가 나왔어요. 과연 얼마나 빚을 냈는지. 먼저 보통 보는 통계가 10개도 안 되네요. 2개 보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사실 무진장 많이 보죠. 무진장 많이 보고 추리고 추려서 계속 내용을 압축적으로 그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맞습니다. 그럼 한 100개 좀 봐야 되나요? 근데 막상 오르고 분위기가 뜰 때 되면요. 뭐 호재 한두 개면 충분히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대통령실 이전 이야기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과연 대구에 그만한 호재가 작동할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대기업 유치 해봐야 공공기관 이전 그것이 그만한 파급력을 불러오던가요? 아닙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곳들 주말 되면 올라갑니다. 그런 식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도 안 본다고 해서 보는 자료 여러 가지 가져가 봤습니다. 요거는 금융위원회에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3월 달에 가계대출 증가액이 0.4조 증가에 그쳤습니다.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가장 많이 증가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가 9조 이상 증가했었거든요. 어마무시했습니다. 3월 가계부채는 0.45조 증가에 그쳤습니다. 서울은 거래량이 거의 80% 폭등했습니다. 거래량이 8,800건 정도 됩니다. 대구도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전 달들에 비해서 거래량이 40% 폭증했습니다. 거래량은 이렇게 폭증했는데 주담대는 늘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사람들은 가계부채 빚을 갚기 바빴습니다. 무려 3조나 빚을 갚았습니다. 뭐 자영업 청산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올해 1월 달에 기타 대출 4.1조, 신용 대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무진장 갚아 나갔습니다. 자, 이거 한 달에 한 번 자료 올라와요. 그 날짜도 좀 약간 불투명합니다. 한 둘째 주좀 걸쳐지면은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한 개 한 개 업데이트해서 저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죠. 나라 전체 주담대는 3.4조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구의 거래량은 실제로 좀 증가하기도 했고요. 근데 주담대만 봤을 때는 대출이 제법 증가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담대 플러스 기타 대출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는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빚을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내지 않는 이런 분위기. 마냥 22년도처럼.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지금 금리를 추적해보면요. 4.2%입니다. 신규 주담대. 저는 매일 알림을 받아서 확인해 보거든요. 네, 이 정도입니다. 헤비치님 반갑습니다. 복현 삼총사, 고성동 뭐 사총사, 뭐 다 뭐 고만고만합니다. 또 제가 보는 자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4.3% 평균적으로 4, 5% 정도 주택에 대한 구입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 구입 부담이 왜 커졌나요? 이 상승장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이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상승의 1등 공시는 무엇이었냐?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번 문제는 무엇이냐면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전국적으로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대구 기준으로 54.5를 찍었다가 57.5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평균, 이동 평균선을 따라가 보면은 부담이 조금 적어지는 수준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절에는 10년 전 이런 시절에는 혹은 2022년 이럴 때는 한국 평균 연령이 한 3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쯤에는 한 38살 정도 됐을 것이고 지금은 45세쯤 됩니다. 이제 소득 감소나 퇴직이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집 살만한 시기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또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구입부담지수 4분기 가장 최근 자료까지 제가 업데이트 했는데 업데이트된 자료 그 전에 주택구입부담지수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집을 사면 괜찮은가. 네. 중위주택 가격, 대구의 중위주택 가격은 2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1등에서 500,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은 월 평균 한 550만 원. 뭐 맞벌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 550만 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요 정도 되면은 맞벌이 기준으로 한 550만 원 정도 벌면은 한 2억 6천짜리 집 사면은 이거 별로 부담 없습니다. 집값 반 빚내서 집 사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평균 주택으로 넘어가 봅니다.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3억 4천만 원. 평당 1,000만 원짜리죠. 요러면 상위 30%, 1등에서 100등까지 중에서 30등. 상위 30% 정도 되면은 평당 1,000만 원짜리 집, 집값 절반 정도 대출해서 살아도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수준.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뱃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네 신축들 5억을 살짝 넘어가는 곳들 혹은 복현 삼총사 이런 애들처럼 조금 더 비싼 애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거 살려면은 가계 소득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면은 한 2억 5천만 원 빚내 가지고 해도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조금 집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 하는 사람은 난 평균 주택을 살아야 되는 소득 구간이 한 64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한 구간 정도 건너뛰어서 평당 1,000만 원짜리 한 15년 20년 됐는 집 싫어 난 다른 거 소비를 줄일래. 그리고 소득 800만 원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래. 한 구간 정도는 다른 거 조금만 줄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 구간을 건너뛰면 좀 문제가 되죠. 500만 원 버는 사람이 2억 5천만 원을 빚을 내서 한다. 이거 30대 초반이다. 나이도 난 30 초반이야. 아직 돈 벌 날이 많이 남았어. 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50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빚을 낸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소득급에 또 물론 자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니 보는 거 통계 10개도 안 되네. 100개는 보지 싶은데요. 그 이상 봅니다. 자, 그 점점이 한 달에 요 점 하나 찍힙니다. 한국은행 자료 들어가가지고 하려면요. 한 달에 점 하나 찍혀요. 그걸 계속 추적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지수에서 가장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은 신규 주담대. 요것이 지금 4.23%입니다. 4.23%. 금리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사실 여유 자금이 좀 되면은 지금 예금 넣으면 몇 프로 주나요? 한 2.78% 주나요? 2.78% 주나요? 이거 하는 것보다 빚 갚는 게 빠릅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4분기 요거 나왔습니다. 4분기 나왔어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올라갔어요. 지수는 상승했어요. 왜 상승했냐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어요. 아마 소득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평균적인 소득도. 중위주택 가격이 2억 5,7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면 되느냐 말씀드렸을 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4억 하던 집이 2억 4천이 된다? 괜찮거든요. 시청자 다 도망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금 분위기가 싸하게 느껴지는 것은 갑자기 일별 거래량 기준으로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거래량이 갑자기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제 1일 거래량 추적한 데도 나오죠. 어제자 뉴스에서 지방광역시
매물 뭐 다 소진되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 제목이 있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어디를 봐서 매물이 소진됐다는 말입니까? 사고 일어나면 새로운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줄어들어서 굉장한 위기가 곧 도래할 것처럼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와, 저는 오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세 시대의 도래. 월세 시대의 도래. 왜냐하면 전세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월세 시대 도래하면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대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위기에 맞닥뜨리는 것은 전세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안 되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첫 번째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2,000건을 넘어섰고 2,100건 그 이상도 나올 것 같고요. 4월의 거래량은 이게 거래량 순위가 지금 지난달 비슷한 기간하고 맞닥뜨려 봤고 거래 일수가 하루 적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뭐 2,100건, 뭐 2,000건, 2,400건까지도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주간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500건 넘어서고 분위기 좋았는데 점점 텐션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서울 거래량 3월달 거래량 8,800건 혹은 9,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4월의 거래량은 한 6,000건 정도. 거래량이 3분의 1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서울에 나타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여파로 대선 기대감에 지금 오늘 보니까 막 이 대선 관련주들이 막 요동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주택시장은 너무 조용하다. 대선 기대감을 앞두고 있었던 2022년 맞나요? 23년이네요. 이때도 거래량이 좀 늘어났었거든요. 야, 그 정도 효과도 없는 것 같다.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나왔지만 그 지방이라는 것이 수도권 2,500만 빼면 나머지 다 지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지방 중에서도 더 험한데 광역시 제외 이런 문구들이 대구 사람은 대구 투자자를 더 힘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광역시는 뭐 다주택자 뭐 이런 거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거래량도 늘었고 고가주택 거래량도 늘었고 하지만 고가주택 거래량이 10%? 뭐 신고가도 띄엄띄엄 나오고 하지만 모르겠다. 세종시처럼 저렇게 한번 부동산이 이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도 오를 때 한번 뭐 성지건설 무슨 건설인가요? 3,000원짜리 주식이 한 6만 원까지 올라갔던가? 이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갔던가? 대선 테마주인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지건설인지 뭔지 이름도 옳게 보진 않았었는데 아무튼 이 주택시장도 한번 오를 때 미친 듯이 오르고 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를 때 미친 듯이 올라줘야 되는데 대구에서 진짜 거리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호재? 무슨 호재? 무슨 호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재 있나요?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면 왜 집값이 하나 같이 오를까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저 공식들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저는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뭐 중국발 버프를 받아서 여러 기업들이 잘 나갔잖아요. 뭐 그 한참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뭐 차, 화, 정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 위태위태, 화학 위태위태, 정유 위태위태 뭐 이런 실정이니까요. 지금은 방산주 하나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뭐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그렇게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다른 것들 잘 나갈 때 건설 이거 뭐 상승 흐름 탔다가 하락 흐름 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충분히 좀 뭐 정책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집값을 띄워 올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건설보다 더 다급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실거래 가격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금요일 저녁에 날씨도 좋고 W 14억 신고가 14억까지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 6억 6천.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13억 2천. 네, 전세 가율 50%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대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의 모습이었고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38평 9억 3,500. 요것도 전고점에 거의 도달하려고 합니다. 오류지 34평 네 9억이 나왔었나요? 뭐 9억 5천에 나왔었나요? 직거래 제외하고 버머 라운 프라이빗 니는 와이카노 10년 차밖에 정도 안 된 이곳이 고점 대비 38%. 뭐 저층이니까 저층이니까 신고가 대단해요. 1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심산 화성파크 드림 6억 2천 39평 6억 2천. 요도 잘 나가는 동네죠. 동대구도 잘 나가고 중동도 잘 나가고 수성동 한때 잘 나갔고 진천동 요 월배 요쪽 지구들 괜찮고 심산동 매곡 평리동 평리동 여기 낄 수 있다는 것은 신축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건물동 한때 잘 나갔었고 상인동 한때 잘 나갔었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한때 잘 나갔었고 이렇게 가격이 4억 5천 25층이요. 고점 대비 38% 하락입니다. 잘 나가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인데 살짝 비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못난 것이냐 하면 아닙니다. 이 정도 연식에 괜찮은 거 맞다. 남산동 볼리동 여기도 보니까 미분양 있나요? 소형평형 미분양 있나요? 만촌동 대곡동 아까 물어보신 꾸꾹님 대곡동 어디를 보시나요? 대곡 1단 1차 2차 옛날 대곡을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대곡을 보시나요? 새로운 대곡이라고 하기에도 벌써 2018년 입주 8년 9년 차라고 불리죠. 이렇게 되면 옛날 대곡은 30년 넘었죠. 옛날 대곡은 진짜 가격이 안습입니다. 진짜 그 동네 뭐 아쉬워서 있을 거 다 있는데 싶지만 그렇습니다. 뭐 교통편도 또 뭐 좋게 보려면은 신축 아파트도 많고 새로운 학교도 들어서고 상가도 많이 들어서고 뒤에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좋을 땐 다 좋았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 댕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때 잘 나갔던 CG 신축들 조금 이름을 올리고요. 뭐 현대 아이파크 1차 국평 가격이 어제 5억을 살짝 넘어가는 것도 나왔지만 그 조금 예외적인 걸로 봐도 괜찮을 겁니다. 평당 1,000만원대 대구의 평균 소득자들 말이 평균이지. 집집마다 600만원 벌어야 평균입니다. 600만원. 네, 그 정도 벌어도 그 정도 벌면은 진짜 요거 맞죠? 뭐 한 3억 4천짜리 집을 샀을 때 한 1억 5천만 원 빚을 1억 5천만 원 빚을 내고 뭐 원리금을 갚아 나가더라도 사실 뭐 생활하는 데서 전혀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는 정도죠. 근데 다들 그런 선택을 안 하니까요. 한 층씩 다 건너뛰었죠. 한 층씩 더 건너뛰었죠. 그래서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소비도 줄이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님 올라야죠. 맞습니다. 올라야죠. 너무 저렴합니다. 사서 올려주면 됩니다. 누가 사서 올려주면 됩니다. 이거 뭐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깎아내린다고 뭐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소득이 뭐 늘어나면은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알아서 사면서 알아서 가격을 끌어올려 줍니다. 저는 요즘 매번 두렵습니다. 뭐 로봇 세상에 도래하는 것이 점점 빨라지는 느낌인데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모카TV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만들었는데 전신만신 로봇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미국 저거 트럼프 저거 뻘짓하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예,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다 가지고 오려고 해가지고 막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조 공장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사람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싼 미국의 인건비 감당하기도 힘들고 로봇이 그 자리를 다 대처해버리니까 야, 외국 기업들이 와서 돈은 벌어 가는데 마치 대리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원금 돈은 회수해 가는데 야,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도 연결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니까 미래의 자녀 세대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냐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사람 뭐 상당수 일자리가 그런 것들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요? 어떤 소득으로 그 집값을 받쳐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없습니다. 화상파크들이 레미안, 포스코 쪽에 대곡. 대곡에 화성파크 드림 있나요? 대곡 지구에 화성파크 드림? 앵잉 로봇이 일한다니까 불러들인 아니 그 나라에서 일자리를 제조업 일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고용도 많이 창출해주고 그런 것들을 꽤 했는 거죠. 와 근데 로봇이 진짜 다 해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 사무직 쪽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AI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체해버리죠. 전북 전주하고 지금 집값이 비슷한 게 지난번에도 김종숙 님이 그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하셨는데 전주도요 광역시를 꿈꾸는 동네입니다. 뭐 세종시가 뭐 그쪽으로 이전에 간다든지 했을 때 뭐 경상도 쪽이 더 전망이 밝아 보입니까? 아 전주 쪽이 더 밝아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새만금에서 시작해서 전주, 무주, 성주, 대구, 포항을 잇는 동서 5축이라고 하나요? 동서 3축, 동서 5축? 위도상 비슷한 곳입니다. 전북 전주. 가격도 비슷하군요. 아, 유천동 쪽이요? 그럼 거기가 대곡이라고 불리나요? 대곡역. 아, 대곡역 레미안. 아, 대곡역 레미안. 아, 그쪽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대곡역 쪽도 전부 다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아파트들이, 화성파크 드림, 아, 그쪽 레미안 포스코, 음, 거기 강 건너 쪽에, 어, 공동학군이 맞물리는 이 지역인 것 같은데요. 저기도 한 20년씩 됐나요? 아파트들? 어, 가격이 아마 그 동네가 아마 평당 1,000만 원? 뭐 잘 나갈 때는 한창 더 나갈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평당 1,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러면은, 아, 사람들이 그 정도 가격으로 평가하고 거래되면은 그 정도 가격, 네, 요 3억대 아파트, 요 대곡동 있었나요? 이 대곡동, 대곡역 화성파크들이 미드. 요쪽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요런 아파트들을 하고, 예. 같이 가격이 비슷하면 사람들의 대중의 평가가 아, 이 정도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동네가 좋냐 안 좋냐? 더 선호하냐 선호하지 않느냐? 네. 유천동 쪽. 뭐 그쪽에서 저쪽으로 어디 뭐 농공이나 어디 뭐 그쪽으로 뭐 직장이 그쪽이나 뭐 테크노폴리스가 그쪽이나 아니면 뭐 성서공단 쪽에 직장이 있거나 그러면 유천동 쪽 그거 괜찮죠. 근데 직장이 저 어디야? 뭐 범어동 지나서 수성구 지나서 어디 뭐 경산에 직장이 있다. 그럼 유천동 별로죠.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구의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그 양극화 이야기할 때 어디 끼지도 못합니다. 저 밑에 있어가지고 끼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성주로 가신다. 거기 외곽 도로 이런 거 타고 가다가 성주로 빠질 수 있나요? 외곽 순환도로 살짝 땄다가 빠지나? 왜 성주 쪽으로 가셔야 하신다면은 대곡보다는 죽곡 쪽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성주도 땅이 워낙에 넓어서. 뭐 용안면 이쪽으로 가시나요? 수륜? 천남? 뭐 아무튼 뭐 접근성 괜찮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거기도 평당 1,000만 원 이상 가고, 아, 그 동네가 제가 몇 년쯤 됐는지. 대국역 화성 파크드림이드. 와, 이 가격 장난 아닌데요. 지하철도 있고, 지하철도 이용하셔야 되고, 뭐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죠. 실거래 가격 저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밑을 항상 봐야 되는데, 양극화 이야기하면서 이 막 40%씩 빠지는 이런 모습들. 대다수 이게 눈밖에 났죠. 이건 관심권에도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더 이상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제 영상에 그 댓글에 사랑이님, 그 전부터 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던 분이셨는데, 아, 옛날 집 팔고 가야 되는데, 십몇 년째 살았는데, 안 팔렸으면 미치겠다. 안 팔렸으면 미치겠다. 사실, 그래, 그 안 팔리는 그 현상 때문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최저 호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렇게 팔고 가는 것 같습니다. 23년 초 하락장은 다시 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 가격들을 보시면은요, 그 하락장보다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하락장, 그 23년 초의 하락장은 그 처분 조건에 맞물려 가지고 은행 대출 낼 때도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뭐 줍줍했는 물건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처분 조건이 맞물려 있고, 이런 것 경우 때문에 진짜 급격한 이 하락 장세와 마주쳤었는데요. 지금 저 트럼프가 지금 살짝 빡쳐 있잖아요, 지금. 와, 저기서 지금 똥볼을 차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도 지금 약간 위태위태하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비되고 이러면 제일 크게 타격받는 게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구에 대기업 없어가지고 대기업들 위기를 맞았다고 했을 때 대구는 걱정 없다. 왜? 우리는 대기업이 없으니까 이랬었는데, 근데 그 대기업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2차, 3차, 예, 뭐 4차, 뭐 쭉쭉 내려오는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선박 수주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교역량이 늘어나고 뭔가 이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도 안 된다 그렇죠. 회사에서는 자영업 안 된다 그러 정말 지금 갈 때까지 갔고 대출 많이 낼 만큼 냈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 근데 느닷없이 진짜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는 그런 사태들이 이 트럼프의 이 나비 효과로 인해서 점점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면 중국하고 보니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 너무 후드렵했죠. 가만히 있는 시진핑을 너무 후드렵했죠. 그래서 지금 막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사드 보복할 듯이, 예.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바로바로 오는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피말리는, 그래서 트럼프가 빡쳐서 엄한 짓을 할 것 같다. 중국은 이참에 미국 단디 벼르고 있다가, 야, 대만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대만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정말 이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아니고서야 야, 이렇게 세게 반격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년 초 같은 하락장은 다시 오지 않을까요?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 그렇게 급격한 하락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일별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주간 거래량도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들 속에 일별 거래량이 오늘 62건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보다는 거래량이 주간 거래량은 살짝 늘어났지만 그렇게 많다는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천히 알게 모르게 하락이 스며들어서 이거 섣불리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빠져나오기도 애매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집값이 그냥 많이 떨어져 있더라. 지금 아까 요 가요론 아파트들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보성 황실타운 직거래건인데요. 직거래건 빼고 월성 보성 아파트 한 3억 6천 우리도 한때 잘 나갔는데 근데 서서히 스며듭니다. 하락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30년차 이상 아파트잖아요. 10년 내로 대구의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 30년차 이상이거든요.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야, 저 오래된 아파트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신축을 찾아가지만 그렇다고 더 신축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죠. 그 이자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좀 버텨주는 정도? 은빠님도 말씀하시네요. 구축은 노노. 근데 10년 후 되면 10년 후 맞나요? 10년 후 맞나요? 네, 이 자료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 얼마나 사실 충격적인 자료입니까? 야, 거기는 오래됐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 35%, 40%? 에이, 거기는 오래됐으니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에 있는 아파트 연식 한번 봅시다. 2035년이네요. 2035년이 되면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입니다. 우리 대구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한 53세쯤 되나요? 10년쯤 지나면은 한 52세쯤 안 되겠습니까? 평균 연령이 52세. 평균 연령이 52세.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 10년 지나면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우리 한때는 잘 나갔었지.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제 거긴 접근 불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25년 현재 네 채 중에 한 채가 지금 여기 안 보이시는군요. 지금 현재 25년 현재 네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입니다. 구축은 노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은빠님처럼 구축은 노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네 채 중에 한 차 25%의 아파트는 노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후가 되면은 세 채 중에 한 채는 노노가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투자 상품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10년 후가 되면 2035년이 되면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이 됩니다.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이거? 비율이.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투자와 거리가 멀게 되어버린다. 옥석을 가릴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습니까? 시대를 잘 만났어. 좋은 시절에 그냥 샀는데 집값이 자꾸 오르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레버리지를 써서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했을 때 더 많은 기대 수익을 안겨줬을 뿐이지
우리는 근래에는 더 많이, 더 빨리 망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이런 거 했을 때, 막 2배수 상품, 시시해. 3배수 상품,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하루아침에, 예, 50%, 60%, 예, 오락가락 했습니다. 가격이 막 뭐 10%, 막 15% 오락가락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몇 번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하고 나면, 예, 없습니다. 없어요. 아파트는 그 정도 상품, 그런 상품은 그만큼 위험한 상품은 아니죠. 하지만 엄청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예, 2억 가지고, 야, 6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4억이나 대출해준단다. 네 돈 2억만 있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4억으로 바뀌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투자의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전세의 월세화, 전세의 월세화. 이거 서서히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과, 보자, 22년, 지금부터 3년 전만 하더라도, 예, 요 무렵에, 3, 4, 5년 요 무렵만 해도 전세 사는 사람 2명, 월세 사는 사람 1명,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세 사는 사람 1.2명, 월세 사는 사람 1명, 이렇습니다. 전세 월세화는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요것도 과거의 영광을 아직도 되찾지 못한다. 우리 지금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세 이거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세 거래량이 오늘 34건이요. 오늘 34건. 어제 55건요. 지금 이 추세면 다음 달 거래량은 1,400건대로 뚝 떨어집니다. 지금 요건 진행형이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전세 거래가 좀 줄어드는 시기는 맞거든요. 근데 전세 거래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이렇게 줄어들어간다 좀 치더라도 그것보다 전세 거래가 더 줄어들어 버리니까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면 야, 엄청 큰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 많이 줄어드는 거 못 봤냐? 거기는 그래요. 사랑이님 아까 한번 언급 드렸었는데 오셨네요. 네, 그거는 이메일 주소는 제가 사랑이님 댓글에 제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통 이렇게 이메일 한번 연락 오면 1시간, 뭐 2시간, 아니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가 1시간씩 걸려갖고 답장해드리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을 구하지 마세요. 답을 스스로 찾으세요. 4억 이상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메일 보내셨다고요? 제가 조금 이따 요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메일 보내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몇 번을 제가 메일함을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안 보냈었는데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푼바님 말씀 맞습니다. 가격은 오르지 않고 거래량은 늘어난다. 요거 시그널 맞습니다.